예, 정말 날로 향상해가는 우리 동양의학의 원리와 지식입니다. 지식보다는 원리, 그리고 암기보다는 깨달음으로 가는 강좌. 이제는 12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서서히 이제 우리 한의과대학교 수준인 본과 2학년 수준인 우리들의 임상병리학과 함께 원리의 강론으로 서서히 입문하는 시간입니다. 인도에 유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크바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우리나라 무슨 쌀 이름 중에 아키바리하고 좀 말이야. 아크바르 황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대신 중에는 베발이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크바르 황제가 벽에다가 선을 하나 쫙 긋고서 자, 이 선을 짧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더라. 적어도 이 나라를 통치할 대신들이라면 이 정도는 쉽게 풀어야 된다. 자, 이 선을 짧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어떻게 하면 이 선을 짧게 할 수 있을까요? 대신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신들이 아니 손을 대라면 쉽지만 손 대지 않고 이걸 어떻게 짧게 합니까? 마침 이 자리에 지금 멀리 시애틀에서 오신 수강생도 계십니다. 제가 1992년도 가을철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의 한의사들의 초청으로 LA에 있는 한의사들의 초청으로 한 번 가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칼 사이먼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출판사에서 마음의 의학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된 그분의 책을 읽고 감동을 해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주 털털하게 생기고 수염은 저도 그분만큼 기르려면 한 3년은 길러야 되겠더구만요. 야구 그룹을 끼고 무슨 그 멋진 농장 같아서 만나 뵀습니다. 물론 제가 통역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다고요. 너무 과찬의 말씀입니다. 산타모니카에 계신 한의과대학교 학장님이 저를 같이 이제 이렇게 수행해서 통역으로 같이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그분에게 여쭤본 질문도 바로 아크바르 황제가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손대지 말고 한번 짧게 혹은 짧게 할 수 있다면 길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가까이 가서 본다, 멀리 본다, 또 이걸 접어본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정답을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디오가 언젠가 60억 인구에게 영어로 번역이 돼서 혹은 외국어로 번역이 돼서 돌아다닐 적에 아마 칼 사이먼턴 박사는 그때 만난 고놈이로구나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안녕하신지요. 자, 이 선을 손 대지 말고 짧게 하는 방법을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는데 오직 베발이라는 대신만이 대답을 했습니다. 상대주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을 짧게 손대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60억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히 중간고사를 갑자기 제가 땡시험을 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험 문제도 간단하게 여기 준비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11번 강의한 거에 요점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짧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주부 되십니까? 어우, 대단하십니다. 예, 돈 있으면 마음대로 빵 사주십시오. 예, 저분이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이것을 짧게 이거는 짧습니까? 깁니까? 이것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죠? 나는 지금 뚱뚱합니까? 말랐습니까? 나 혼자 볼 때 뚱뚱합니까? 말랐습니까? 근데 보통이라는 것도 기준이 있으니까 보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짧게 하려면 먼저 여기다가 다른 데다가 선을 하나 길게 하면 저절로 짧게 되지 않습니까? 자, 더 어려운 문제. 이것을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쉽군요. 여러분, 여기에 한의학의 상대성 원리가 숨어 있고 아인슈타인이 말씀하신 상대성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사는 상대주의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고전 물리학을 타파해서 상대성을 얘기한 이래로 세계 물리학계가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텔레비전에 나와서 양말도 어떤 때는 벗고도 나오고 어떤 때는 마음대로 아주 자유스러운 아주 모든 이 텔레비전에서 있는 감각과는 다르게 좀 긴 행세를 했습니다. 어떤 날 상대성 하는 게 그게 뭡니까? 텔레비전 MC가 모르니까 애인하고 키스하는 시간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입에 피가 나도록
이게 시간이 1초가 흐르는지 2초가 흐르는지 모르죠.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그러나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있는 이 시간은 단 1초라도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우리는 심리적인 시간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루한 강의, 졸리게 하는 강의,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강의는 일종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우리의 본심을 찾아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갑자기 공부하는 들이 갑자기 자기 땡시험을 왜 뭐 이렇게 기말고사 하나 이렇게 통과해야 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11번 동안 상대주의 강좌를 열심히 해왔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너무 쉽다. 아이고 그거 어렵다.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제가 저 광릉내 쪽으로 한번 차를 몰고 가다가 만두가 먹고 싶어서 만두집에 가서요. 보니까 꼬맹이 둘이서 돈가스를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들 나 몰라 그러니까 모른대 세상에. 그래서 마치 신문에 나온 거 보고 이게 바로 나요 그러니까 한참 쳐다보니 잘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아줌마 보고 이게 바로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거든 10시 50분부터입니다. 교육방송 시청하느라 돈가스 값 내줬습니다. 그 학생들 기억하고 계시겠죠? 어린아이도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말은 좀 쉽게 해야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조금은 고양되고 업그레이드된 강좌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11번의 강좌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중간고사, 김홍경이 말하는 동양의학 중간고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대충 대답이 파설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는 너무 자세히 안 보셔도 되고 시청자께서는 ebs.co.kr 거기 게시판에 이 문제를 언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이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마른 남편의 소주 술안주로 마른 노가리표와 생마늘이 OX 맞습니까? 틀립니까? X입니다. 마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른 사람이라면 마르고 더군다나 열이 있다면 더군다나 확실하죠. 그렇죠? 잘 보세요.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뚱뚱한 사람하고 상대적이고 뚱뚱하다고 하는 사람은 냉할 수 있지만 만행체질이 있죠. 만행체질. 그렇죠? 뚱열체질도 있죠. 제가 매번 마열체질, 뚱냉체질만 얘기하니까 어느 머리 좋은 분은 금방 월반하려고 만행체질은 어떻습니까?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마른 분들은 신맛이 좋습니까? 매운맛이 좋습니까? 신맛이 좋죠. 냉하니까 뜨겁게 먹는 게 좋겠습니까? 차게 먹는 게 좋겠습니까? 1번 오렌지 주스를 아주 차게 얼음처럼 먹는다. 2번 유자차를 따끈하게 먹는다. 만행체질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2번이 옳습니다. 레몬차 같은 거. 심지어는 비타민이 파괴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렌지 주스조차도 따끈따끈하게 끓여가지고 찬물을 살짝 벗어 약간 따끈하게 해서 음양탕을 만들어서 음양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제가 수없이 강조하겠지만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을 벗어 물의 대류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잡숴야지. 오래 놔뒀다가 잡수면 물의 현상이 대류 현상이 없어지겠죠. 동의보감에 광란 토사광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한다. 술 많이 잡수는 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겠죠. 심지어는 똥물까지 토한다. 예, 이런 데에도 별 약이 없을 때는 음양탕 일명 생수탕을 드시거라 얘기해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이왕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남자분들이 이 술을 좋아하시는데 저도요 말만 이렇게 하지 강의를 막 하고 난 다음에는 뜨거운 걸 먹어야 됩니까? 찬 걸 먹어야 됩니까? 그런데도 대학생들을 좋아하다가 생맥주 개들 쫓아서 먹다가 이빨이 4개나 빠졌습니다. 충치라고요? 천만의 말씀. 일종의 바람풍자 풍치입니다. 풍치의 원인을 오로지 이빨만 안 닦는 데 있다고요? 동의보감의 원인은 바람풍자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까? 움직이지 않는 겁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저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한테 생길까요? 말이 없는 사람한테 생길까요? 말 많이 하고. 옛날에 저희 모친께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고생을 하더니 이가 늘어졌다 그러잖아요. 예, 풍치의 원인은 소위 치은, 소위 잇몸이라고 하는 데가 약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왜 자꾸 흔들리겠어요? 우리가 이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무가 왜 흔들리겠어요, 이게요? 자꾸 바람이 불으니까 흔들리죠. 자꾸 운동성이 있으니까 흔들리죠. 풍치는 일종의 양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풍치로 고생하는 분들 저처럼 말 좀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은 사람 치고 옛날부터 소언어 양내기 하라. 말을 적게 해서 작게 말을 해서 내기를 길러라.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격언에 있거든요. 사실 실천은 없으나 말만 잘하는 강사,
말대로 실천도 못하는 강사라서 부끄럽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풍치할 적에도 실제로 이 바람풍자는 움직인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대류현상을 일으키거든요. 난류와 한류가 부딪힐 때 고기가 많죠. 이 회전하는 물은 우리 몸에도 좋겠죠. 그건 남자들이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자, 술도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요? 자, 아주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 소위 짬뽕술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거를 일명 독하게 만든 것을 갖다가 수소폭탄주라고 합니다. 수소폭탄주. 안경을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잠깐요. 수소폭탄주는 원자폭탄보다 더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합니다. 수소폭탄주는요, 여기다 양주를 넣고, 예? 양주를 넣고 여기다 찬 맥주를 붓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주는 덥습니까? 찹니까? 덥죠. 열성인 거와 차가운 것이 막 부딪히자마자 막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주하고 맥주하고 합방을 한 이 수소폭탄주를 먹으면 더 도는 거예요. 빙빙빙빙.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혹시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 술 먹어서 그냥 돈 데다가 짬뽕술을 먹는다고요? 수소폭탄주를 먹는다고요? 폭탄주 먹는 것이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던 한 몇십 년 전에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좀 잡섰다면서요. 그때 국회의원들은 머리가 좀 안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나 너무 경직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겨우 마음이 풀린다고도 합니다. 자, 우리 짬뽕술은 약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짬뽕술을 잘 활용해서 병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짬뽕술도 약이 된대. 말총무리가 그랬어. 그럼 전부장 짬뽕술 더군다나 원샷 할 거 아니에요. 같은 술이라도 여러분 소주나 고량주나 양주나 독한 술 먹고 취했을 때는 칡즙이 좋습니다. 칡즙. 일명 갈근이라고 하죠. 예? 갈근. 예?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만수산 두렁치기 뭐 이런 게 있죠. 칡뿌리가 막 얽혀있죠. 칡은 우리 조경명 위경 위장의 열을 갖다가 내려준다고 그래서 칡즙은 해열을 시켜줍니다. 달면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이 소주나 고량주나 이 독한 양주를 많이 마셨다. 칡즙이 끝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기해서 이야 술 먹고는 칡즙이 끝내준다. 갈근즙 갖고 와. 근데 그 전날 맥주만 마셨다. 찬술만 마셨다. 다음날 칡즙 한번 잡숴보세요. 어제보다 더 취합니다. 하루 종일. 수치가 돼가지고. 여러분 술에도 음량이 있습니다. 말은 제가 쉽게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음량을 까먹고 있습니다. 음량과는 지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 한번 뒤를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이 찬술하고 맥주하고 이게 이 더운 술하고 맥주하고 합쳐지니까 이게 술의 대류현상이라서 더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먹고 취했을 때는 그러면 1번 칡즙이 좋다. 틀렸죠, 일단요. 칡즙. 냉수 마시는 게 좋다. 2번 사우나에 가서 땀을 뺀 후에 매운탕을 먹는다. 몇 번이겠습니까? 대부분 답은 2번 아니면 좀 길다고 그랬죠. 그러나 시험관은 예리합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 되어갑니다. 맨날 음량관만 얘기할 수 없어요. 응용문제 풀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가끔 제가 1번도 넣습니다. 정답을요. 하세요 그거 넣고. 그 다음에 1, 2번 합한 것이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번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세요. 깨어있으셔야지 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 어쨌든 술에도 음량이 있다는 거. 우리 남편이 좀 말랐다. 당신 그 오미자술 같은 거, 신술, 모과술 같은 거, 매실주 같은 거 그런 거 먹자. 당신? 아니 그 포도주를 먹어 뚱뚱한데 안 돼. 일로 와. 안주도 노가리포 같은 거, 그죠? 가벼운 티밥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하고 먹어 좀. 그것도 간단하게 꼬량주나 소주 한 잔만 먹어. 돈 있으면 그저 양주 한 잔 정도 잡수고, 그죠?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줘야 되죠. 그런데 뚱뚱한 분이 맥주집에 앉아가지고 맥주 시킬 때부터 저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생맥주 그러면 생맥주 한 500이나 조그만 잔으로 한 잔만 잡수지. 생맥주 쪼끼로 하고 쪼끼로. 요새는 생맥주 가면요 2만원 게 있어요. 2만원 거. 그래서 여기다 호수 이렇게 돌려가고 하는 거 있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겠어요? 자주 가니까 잘 알죠. 그래서
용종할머니 몇 살 모셔가지고 이거 시킬 때 보면 아이고 저분은 가까운 실내에 나무 코트를 가까이 나무 코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번 나뭇잎으로 만든 옷 2번 관 때로는 짧은 답도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거기에다가 그럼 제가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저분 안주는 노가리나 티밥 있죠. 강냉 티밥 건조한 걸로 이 물을 좀 빨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의학에 반하라고 하는 유명한 약이 있습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이건 일종의 거담제입니다. 거담제. 담을 걷어먹는 약인걸 그르렁 할 때 반하라는 약이 꼭 티밥처럼 생겼어요. 건조한 약이 스펀지처럼 건조할까요? 아니면 해삼처럼 매끌매끌 할까요? 건조합니다. 여러분. 반하를 재배할 때도 모래땅에서 이 배수가 잘 되는 데서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른 사람 담은 해도 안 나오는데도 완고하다고 그러거든요. 완담이라고 하거든요. 완고하. 어른이 완고한 사람을 완고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뱉어도 안 나오는데 삐쩍 말른 사람이 또 뱉으려고 그러는 건 그 침을 좀 삼키지. 그냥 이런 물건은 이거 완담이라고 그러거든요. 완담. 이런 사람들은 반하 쓰면 죽습니다. 그 사람은. 반하 잘못 먹다가 이건 생강하고 법제를 해서 생강하고 잘 버무려서 써야지 그냥 쓰면 사람이 목이 다 타버려요. 하물며 완담이 있는데 다음에는 반하를 써라. 외운 만약에 한의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의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의사. 그래서 완담에는 과루인이라고 하는 끈끈한 기름이 나오는 씨를 쓰거든요. 해바라기씨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담이라도 마른 우리 남편에게 고담제를 함부로 쓰면 되겠어요? 여기에도 음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가 그런데도 물이 많을 때 안주가 건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축축해야 되겠습니까? 건조해야 됩니다. 근데도 노가리나 이 기따라게 지팡이처럼 생긴 노란 옥수수 같은 거 하면 이 맥주 안주로 제격입니다. 그 중에 맥주는 차지요. 더운 거 중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더운 거 중에 이렇게 쓰는 거 생강이라고 그러죠. 생강. 물론 어렵게 쓰면 좀 어떻게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한약찜은요. 잘 들어오시. 지금도 조금씩 본추학 처방학으로 돌아갑니다. 생강 3쪽, 대추 2개 그러거든요. 그래서 강삼조이라 생강은 3쪽 놓고 대추는 2개 넣어라.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처방에다 생강 3쪽, 대추 2개 넣는 줄 안다면 큰 오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요방에 보면 어떤 처방에는 생강을 10쪽을 넣어라. 생강을 10쪽을 넣어라. 어떤 처방에는 생강을 빼고 대추만 넣어라. 이런 게 있습니다. 돌발 퀴즈. 1번. 생강을 10쪽 넣으라고 한 사람은 몸이 뚱냉 체질일까요? 아니면 몸이 비습 체질일까요? 비대하고 습한 체질일까요? 생강을 10쪽 넣으라고 한 사람은 몸이 뚱뚱하고 냉한 사람일까요? 비대하고 습한 체질일까요? 예?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1, 2번이 다 틀릴 수도 있고 1, 2번이 맞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직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어떨까요 이거? 1번하고 2번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 비대하고 습하나 뚱뚱하고 냉하나. 시청자 여러분 여우 같은 강사한테 홀리지 마십시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맥주 안주로는 편강이라고 해서 설탕에다 살짝 절인 생강이 몸을 더웁게 해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식혜에다가 생강을 박박 갈아 놓으면 살찌는 성분도 없어집니다. 쌀강정에는 뭐를 넣으라고 그랬죠? 귤 껍질을 조금씩 넣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몇째 시간 때 제가 얘기해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생강만 넣어라 하는 그 사람 약은 대체적으로 약이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무거워요. 낙제 후보생님, 낙제 어디 갔어, 어디? 자, 생강만 넣으라 하는 건, 자, 대추는 끈끈합니까? 꺼끌꺼끌합니까? 끈끈하죠? 그렇죠? 대추차가 유행하지만은, 이게 다이어트 식품에서 살찌는 식품이겠어요? 살이 찌는 겁니다, 여러분. 생강은 넣지 말고 대추를 많이 넣으라 하는 사람의 약은 마른 사람들의 약이고, 저축력을 길러주는 것이고, 자, 숫가루는 꺼끌꺼끌합니까? 정말 저는 화가 나요, 정말. 매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제는 얘기했으니까, 산수신산이다. 신맛은 거두어지고 매운맛은 발산한다. 이제 공부했다 하더라도,
숟가루만 먹으면 끝내준다고 숯을 갖다가 바르고 먹고 혁대를 하고 배구자고. 세상에 숯만 먹고 바르고 배구자면 끝내줍니까? 숯은 꺼끌꺼끌합니까? 미끌미끌합니까? 그럼 마른 사람이 꺼끌꺼끌합니까? 뚱뚱한 사람이 꺼끌꺼끌합니까? 그럼 변비 있는 사람이 숯이 좋겠습니까? 약이 되겠습니까? 설사 있는 사람이 약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30초만 물으면 금방 대답하시면서 예, 숯가루 먹고 좋대더라. 그러면서 숯가루 망상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젠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의과대학교 부속병원에서도 모시에 있는 S 한의과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제 강좌를 5번씩이나 40일 강좌를 5번 했으면 곱하기 가만히 있어봤자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200일이나 들은 레지던트 학생이 아니죠. 한의사 선생이 건성관절염 환자에게 소위 학설풍이라고 해서 학의 무릎처럼 생겼던 건성관절염 환자에게 숯가루를 쓰자고 회의를 했다고 해서 제가 아주 그냥 그날 패서 그냥 얼굴이 다 문드러지도록 패세면하는 상상 속에 잤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냐? 너희가 누구의 제자냐? 허준의 제자냐? 황제의 제자냐? 음양관의 제자냐 말이야. 주역을 공부했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돌아다니니까 누가 먹고 좋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의사들까지도 흘린다니까요. 실화입니다 이거요. 당장 작년의 일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몽둥이를 들고 내려왔는데 어디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도 건재하시겠지. 이 텔레비전 보고 계시겠지. 이 XX 이름을 파설할 수가 없군요. 여러분 의사도 착각하기 쉽습니다. 음양관 쉽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매사의 기초부터 좀 공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들어가는 문제 보고 나서 아이고 내 지난 강좌를 왜 내가 소홀히 들었지 후회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자, 두 번째 문제. 아이고 또 제가 또 나이가 먹으니까 이 원시 현상이 생겨가지고요. 젊었을 때는 저렇게 안경 쓰고 어떻게 살아나는 늙어서는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더구만요. 늙어간다는 건 할 수 없더구만요. 제가 나이 50에 벌써 여러 어르신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늙은이 10개, 노인 10개가 있는데 아주 인터넷에 멋있는 말이 있었는데 10가지를 제가 다 외우겠어요. 몇 가지를 제가 들어보니 참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늙어도 늙은 태를 안 내기 위해서 힘쓰지 마라. 가을날에 낙엽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느냐. 늙었다고 자꾸 쭈글거리지 마라. 한 말도 하고 하지 마.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기 전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bs.co.kr에 이 김홍경이 말하는 동양의학 게시판에 이 문제를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찾아보시면 이미 정답이 그 안에 다 파설이 돼 있죠. 예, 풀기 쉽게 돼 있죠. 예, 텔레비전 퀴즈 이상으로 여기는 쉽게 돼 있으나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재를 보지 마시고 귀로만 수강생 여러분 귀로만 들어주세요. 자기 전에 뚱뚱한 딸이 마시는 신맛의 오렌지 주스는 독입니까? 약입니까? 그렇습니다. 열 오른 눈충혈 됐을 때 매운 달래, 마늘, 더운 인삼은 OX!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밤새도록 고수 덮치고 초상집에서 돈도 잃고 안주는 개평 좀 들고 이발소를 갑니다. 돈보따리 짊어지고 이발소에 갔더니 이발소의 아가씨 서비스가 좋아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벗으세요, 깎으세요. 거의 2박사 수준이다. 2박사 수준. 그런데 이발소를 가서 처음에 딱 눕자마자 눈에다가 찬 수건을 얹어주니까 남자분들 잘 한번 우리나라 이 풍습을 잘 보세요. 뜨거운 물수건을 얹어줍니까? 뜨거운 물수건을 얹어줍니다. 여러분,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수강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뜨거운 물수건을 얹어주는 건 잠깐만 얹어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이 도인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몸을 이걸 비벼서 살짝 이렇게 해주는 거는요, 우리가 밤새도록 눈을 감고 안에 눈이 충혈이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열은 어쨌든 눈으로, 입으로, 또 아니면 이 아래에 있는 우리 불주동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너무 내복 꽉 땡기게 입지 마세요.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래로 적당히 남자들은 고환을 통해서 여자들은 아래에 있는 그 자궁을 통해 열이 좀 나가야 되는데 이걸 꽉 막아놓으니까 간이 충혈이 되다 보니까 소위 배터리가 너무 충전이 빠져나가면 눈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꽉 당기는 옷, 꽉 당기는 가슴 가리개 블레이즈어, 넥타이, 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얽혀진 예화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단은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눈으로 열이 많이 발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비벼가지고 살짝 대주라고 그랬지 오래 있으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열이 좀 빠져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래끼 걸렸을 때 우리가 맹립종이라고 우리 한의학 쪽은 유식하게 얘기하면 다래끼입니다. 다래끼. 눈다래끼가 있을 때 옛날에 할머니들이 찬빛을 갖다가 뜨겁게 달궈가지고 살짝 대주면 그게 톡 터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요새 홍역이 유행하는데 이 피부병이 있을 때 피부로 발전이 있을 때 옛날 할머니들은 얼음찜질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좀 애가 울어서 괴롭더라도 한 번 더 발 하나를 시키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더 땀을 내라고 그랬죠. 이 발란요법 한토하와 땀을 내기도 하고 구토도 시키고 설사를 시키고 화해를 시키는 이 네 가지 법 중에 이 피부병, 화상병 이런 것에 발란요법이 지금 여러 간호사들 협회에서도 이제 그건 일리가 있다. 원전에서도 봤어요, 제가. 옛날 같으면 무조건 홍역에 아니면 무슨 피부병의 발진인데 얼음찜질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자연을 훼손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업그레이드 됐을 때 본과 4학년 진단학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고편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눈에 충혈이 됐거나 거기다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요 다래끼가 있을 때에는 빛을 뜨겁게 해서 살짝 대주면 열이 타고 나오거든요. 그런 때 이외에는 눈은 차갑게 해야 되겠습니까? 뜨겁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과 머리는 어떻게 해요? 배와 다리는 어떻게 해요? 유식하게 얘기하면 두한 조결, 머리는 차게, 다리는 따뜻하게. 그렇죠?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야, 제 강좌 들은 분들이 야, 두한조결이다, 머리 두자, 찰 한자, 다리 족자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유식하게 한문이랑 한번 비비 꽈가서 하면 더 유식하게 보입니다. 복무열통이라, 따라해서 복무열통이라, 없을무자, 배는 뜨거워서 아픈 법이 없다. 열자를 약자로 쓰겠습니다. 배는 뜨거워서 아픈 법이 없다. 배는 여간에서 장티부스라고 하는 열설, 뜨거워서 오는 그 장질부사 종류 빼놓고는 한 8, 90%가 전부 배는 뜨거워서 아픈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임상 얘기가 떠오르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몇 년도에 제가 미국을 갔다고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그런 건 안 외워도 좋습니다. 그런 거 외우다가 대학교 공부하다가 수능 공부하다가 쓸데없는 암기를 우리 공부하는 것보다는 원리를 하나 확실하게 공부하는 게 우리들의 건강과 진정한 교육의 지름길입니다. 1992년도든 93년도는 별 상관없습니다. 92년도 제가 미국을 갔을 때 마침 헐리우드라는 글자가 이렇게 산에 착 써있는, 왜 우리 영화에서 보면 왜 산에 헐리우드라고 이렇게 크게 써있는 거 보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마라톤 스트리트라고 마라톤 이 길이라고 말이죠. 거기에 보니까 저 조그만한 그 아파트촌에 그 한국인께서 매니저입니다. 그래 방을 하나 얻었어요. 거기서 묵는데 어떻게 오셨어 한국서? 여차지차는 자기주조차야 앞차지차는 이차지. 예, 한의사들이 여기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뭐 침 좀 강의 좀 할 줄 안다고 초청해서 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잘하는 그 뷔페, 이게 주문 뷔페, 집으로 배달하는 뷔페는 아주머니 이거 언젠가 보시면서 연락 좀 주세요. 좀 퉁퉁하십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뭐라고 하니까 디스크래요. 디스코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발음이 좀 잘못된 거고, 제가 양의학은 잘 몰라도 이 정도 상식은 좀 알죠. 우리 한의학적인 사고방식과 양의학적인 사고방식이 조금 어떤 때는 상치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이 안에는 연골, 말하자면 서로 간에 요거와 요거를 갖다가 서로 연결도 해주면서 거기에 소위 마찰열을 예방해주는 윤활 역할을 해주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오일이 들어가서 윤활 행정을 시켜주는 자리, 요런 데 있는 것을 이제 소위 디스크라고 하는데, 요게 요쪽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요로 밀려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쪽으로 밀려나면 이만 척추가 이렇다면 왼쪽으로 좌골신경통이 온다. 이쪽으로 밀려나면 오른쪽에 좌골신경통이 온다. 그래 디스크의 보통 수반되는 증상은 한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좌골신경통이 보통 합병증으로 같이 온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한 10년째 척추 디스크 환자래요. 근데 작년에 수술을 왜 죽어도 싫어하는 분 있죠? 또 옛날에 디스크, 요새는요, 양의사분들도 이렇게 직접 이걸 잘라내는 수술 잘 안 합니다. 레이저라든가, 또 무슨 뭐 약침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이분이 한 10년 동안 자기가 이 디스크로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럼 치료를 했나요? 그러니까, 미국인 의사한테 가는데, 얼음찜질을 해줘, 얼음찜질을. 사모님, 아니, 얼음찜질이라고요? 여러분, 허리하고 배를 따끈하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차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얼음찜질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에서 자기네들한테 맞을지 몰라도 한국 사람이 가서 애를 낳는데도 뜨거운 물에다가 우리 몸을 담그고 미역국 먹고 안방에서 엉덩이를 지지고 있어야지 찬물에다 담그더래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산후풍 걸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그분에게 제가 공복에는 따끈한 음양탕을 만들어서 잡수세요. 아주 몸이 퉁퉁하니까 좀 뜨겁게 잡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음양탕 잡숫기하고, 그리고 새끼발가락으로 내려가는 족태양 방광경, 몸을 차게 하는 경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하는 경락이 있는데, 이 경락은 눈 안쪽에서 시작돼서 척추 양쪽으로 타고 내려가는데 찬 물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척추를 갖다가 타고 양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이것을 제가 지압을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하면 오히려 몸이 더 차지니까 반대 방향으로 해라. 반대 방향으로. 남편께서 할 수 있도록 반대 방향으로 하고, 이제 우리 사암침으로 얘기하는 새끼발가락 바깥쪽에는 통곡회를 사니까, 그리고 인중열이라고 해서 이 척추 가운데로, 여러분들 척추를 잘 삐는 분들 이 인중열 마사지 하느라도 아주 좋습니다. 공복에 음양탕을 잡숫고, 뚱뚱한 사람은 특히 생강차 음양탕을 잡숫도록 하고, 마른 사람들은 유자차 음양탕을 잡숫도록 하고, 유자차를 끓은 거에다가 찬물 잡수면 유자차 음양탕, 생강차 팔팔 끓인 거에다가 찬물 섞으면 생강차 음양탕 아닙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들이 아주 좀 손쉽게 먼저 예방조치를 한 다음에 정 안 되면 수술을 해야죠. 음양의 기류가 맞아야 됩니다. 아래는 어떻게 하라고요? 따뜻하게, 머리는 차게. 그런데 이발 속아서 뜨거운 물속에 올려놓는다. 백내장의 원인이 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발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적당히 살짝만 대고 빨리 떼어주세요. 나중에 보니까 서너 시간씩 그냥 자다 보면 한 3시간 얹어있다. 나중에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서 정신이 없습니다. 눈을 차게 하는 약, 초결명, 일명 결명자라고 하는데, 초결명, 결명자라고 하는 약은 몸을 차게 하겠습니까? 덥게 하겠습니까? 차게 합니다. 눈약이니까. 대신에 양기가 떨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 조심하라는 동의보험에 있는 말도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자, 거기에서 문제 중에 재밌는 문제를 한번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6번째 문제. 건조, 꺼끌꺼끌한 피부의 비듬에 꺼끌꺼끌한 숯가루 마사지, OX! X입니다. 마른 기침의 깡마른 시어머니에게 열성의 생강과 팥뿌리, OX! O요! 마른 기침의 깡마른 시어머니에게. 자, 이제 시간도 다 돼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생강을 몸을 덥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차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마르고 열이 있으니까 자꾸 기침이 나오겠죠? 그런 분에게 생강차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좋지 않겠죠? 인삼 잡숫고 폐결핵 3, 4기 되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저도 한번 혼난 일이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소한 가운데서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될 음양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오늘 미처 못다 하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고슴도치처럼 잘못 그리는데 보고입니다. 보고. 요거는 콩나물이죠. 네. 보고는 머리가 큽니까? 몸통이 큽니까? 몸통이 크죠. 그래, 보고를 그리려면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그려서, 그렇죠. 여기 눈 그리면 되잖아요. 자, 콩나물은 같은 콩이라도 그냥 키우면 떡잎이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특수한 방법으로 키우면 콩나물 대가리는 요렇게 뿌리가 길게 되죠. 예? 식물의 위에 있는 부분과 동물의 아래에 있는 부분과 식물의 아래에 있는 뿌리 부분과 머리 부분은 맞먹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산소를 호흡한다. 식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식물이 배설한 거예요.
산소를. 우리는 그 산소 먹고 우리의 배설물은 뭐죠? 탄산가스죠. 그렇죠? 식물은 그 탄산가스를 먹죠. 동물과 식물은 상호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파괴하는 즉시 우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물 하나가 건강한 성인 4사람을 산소를 공급해 준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고 식물과 공존, 그리고 동물과의 공존, 우리 한의사들이 죄악 저지르고 있는 곰슬개가 좋다, 뭐 녹용이 좋다, 뭐 돼지 족발이 좋다, 이런 말 이 시간을 통해서 참여합니다. 우리는 동식물과의 공존으로서 우리는 정말 걱정 없는 세계로 가야 됩니다. 욕심껏 먹고 음양과도 맞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 지구상을 언젠가 멸망시켜서 거의 우리는 말세기적인 질병을 앓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음양화평지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음양화평지인으로 가는 것은 동식물과의 공존을 하자. 그러면 우리는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쓸데없이 그것을 따블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Don't worry, be happy 노래를 들으면서 이 강좌를 서서히 막을 내려보도록 할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는 주무셔야 될 시간입니다. 좋은 꿈도 악몽이요, 나쁜 꿈도 악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흉몽을 꿨거든 길몽을 꿨거든 기분 좋다 나쁘지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항상 입에다가 소금을 붓고 후 하면서 길몽이 흉몽이고 흉몽이 길몽이다. 인간사 세웅지 말자. 너 꿈 내 꿈 꾸하지 말고, 내 꿈도 꾸지 말고, 내 꿈도 꾸지 말고, 꿈 없는 잠이 제일입니다. 다 같이 빈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꿈 없는 잠으로 들어갑시다. 이만 12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